비가 내렸다. 차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들,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네온사인들, 빨강, 파랑, 노랑, 색깔들이 물에 녹아 흘러내렸다. 밤 11시, 도시는 비에 젖어 있었고, 나 역시 그랬다. 20년간 이 도시를 누볐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달랐다. 택시 미터기의 초록불이 깜빡였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재즈가 흘러나왔다. 핸들을 잡은 손이 축축했다. 땀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다. 찬 공기와 함께 빗물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젊은 여자가 올라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검은 코트에 베인 빗물 자국, 차 안을 가득 채운 낯선 향기. 제스민일까 아니면 백합일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기사님, 아무데나 가주세요. 아무데나? 손님을 20년 태웠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목적지 없는 택시, 끝이 없는 밤. 그 한마디가 내 오랜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괜히 와이퍼 속도를 올렸다.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 지워지는 빗물. 하지만 흐릿한 건 차창만이 아니었다. 비가 차창을 때릴수록 내 심장은 더 시끄러워졌다. 룸미러로 그녀를 훔쳐봤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옆 얼굴이 왜 이렇게 슬퍼 보였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됐다. 결혼 30년, 택시기사 20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수천 명을 태웠고 수만 마디를 들었지만 정작 내 마음을 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일 밤 같은 길을 달렸다. 같은 신호등, 같은 건물, 같은 간판. 변하는 건 손님들 뿐이었다. 회사원, 술 취한 사람, 연인들, 혼자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했다. 집으로, 모텔로, 병원으로,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하지만 나는 그저 운전만 했다.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다시 빈 차로 돌아왔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루틴. 익숙함 속에 감춰진 공허함. 아내와의 대화는 하루에 단 2문장. 오늘도 늦죠? 응. 그게 전부였다. 식탁 위에 식은 국처럼 우리의 관계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손을 잡지 않게 된 게,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된 게, 이름 대신 여보라고 부르게 된 게, 익숙하다는 말. 그게 이렇게 잔인한 단어였던가. 집을 나설 때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알고 있었다. 아니라고.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기다리길 포기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날도 비가 왔다. 밤 9시 신호 대기 중이었다. 빨간 신호등이 빗물에 번졌다.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그때 봤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여자를. 어깨까지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다. 결연함? 체념? 아니면 간절함?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렸다.
찬 빗물이 얼굴에 튀었다. 어디로 가세요? 돈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깨웠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그 무언가를. 차 안은 조용했다. 빗소리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히터를 켰다.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희미한 김이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비 오는 날 운전 힘드시죠? 이젠 익숙하죠. 익숙해진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네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30년 결혼 생활, 20년 택시 기사, 모든 게 익숙해졌다.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무감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창문에 손가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김서린 유리창 위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작은 원이 완성되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그려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기사님, 오늘은 그냥 좀 더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걸. 나처럼. 우리 모두 도망치고 싶은 곳에서 출발해 돌아가기 싫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나 더 돌까요? 시간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만요. 그날 밤 우리는 목적지 없이 1시간을 더 달렸다. 말없이. 다만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내 택시를 불렀다. 항상 비슷한 시간, 항상 비 오는 날,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기사님 기억하시죠? 네. 비 오는 날마다 오시네요. 비가 오면 마음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지 못했다. 외로움을 위로받으려 낯선 택시에 오르는 여자. 그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알았으니까. 나 역시 20년간 이 차 안에서 외로움을 달래왔으니까. 그녀는 늘 창가를 바라봤다. 가끔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그냥 숨을 고르거나 때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게 아니었다. 그냥 세상을 잠시 지우고 싶은 표정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은요? 요즘은요? 말보다 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벽.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다. 모처럼 날카롭게. 나 역시 30년간 벽과 살아왔으니까. 아내라는 이름의 벽과 말을 걸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그런 벽.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조금씩 편해졌다. 낯선 사람끼리 나누기엔 너무 솔직한 이야기들. 하지만 어쩌면 낯선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종종 커피를 건넸다. 커피 좋아하세요? 밤엔 잘 안 마셔요. 그럼 제목까지 드세요. 종이컵 커피의 작은 온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손끝에, 가슴에, 기억에. 집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배려. 그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기사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된 결혼 생활을 가진 남자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나 역시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20년을 버텨왔는데 그녀가 스스로 답했다. 다시 데우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피아노 선율이 흘렀다. 쇼팽의 녹턴, 슬픈 멜로디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콜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밤거리를 돌 때마다 그날의 동그라미가 떠올랐다. 김서린 유리창에 그린 그 작은 원이 그 안에 우리 둘이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위험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비가 쏟아지던 밤, 천둥까지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세상이 순간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녀가 내 택시 문을 열었다. 기사님, 오늘은 그냥 아무데나 가주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날 밤에 그녀는 달랐다. 눈 밑에 지워지지 않는 피로, 짙은 코트 아래 감춰진 무언가,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떨리는 입술, 힘든 하루였나 봐요. 오늘은 좀 버거웠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옆모습을 제대로 봤다. 낯설 만큼 가까웠다. 숨소리까지 들렸다. 불규칙하고 조금 거친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히터를 올렸지만 뜨거워진 건 차 안만이 아니었다. 내 얼굴이, 손바닥이, 심장이 뜨거워졌다. 기사님은요? 요즘 뭐 때문에 버텨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요. 그게 전부라면 너무 슬프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오래된 감정의 파편 같은 것. 누군가의 체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 나약함. 남자답지 못한, 하지만 인간적인 그 연약함. 그걸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비가 굵어졌다.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 같았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렀다. 그대는 나의 봄, 나의 겨울. 그녀가 작게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다. 떨렸다. 목소리가 울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조용히 달릴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규칙적인 리듬. 최악, 최악, 최악. 와이퍼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수석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시트에 살짝 기댔다. 차 안에 남은 건 숨소리와 빗소리뿐.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 내 심장 소리. 그때 나는 알았다. 이 밤이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목적지 앞에서 차를 멈췄다. 사실 목적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냥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곳. 한적한 주택가.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다음에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해요. 커피 한 잔.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선을 넘자는 초대였다. 택시기사와 손님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나자는. 언제요? 내일. 안 되면 모레요. 그녀가 조심스레 내렸다. 비가 그녀를 맞았다. 코트깃을 세웠지만 이미 어깨는 젖어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봤다. 차창 너머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미묘한 향기가 남았다. 나는 손끝으로 시트 커버를 쓸어내렸다. 따뜻했다. 아무도 없는데 아직도 체온이 있었다. 손바닥에 그 온기가 전해졌다.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냥 도시의 불빛 사이를 돌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왜 이 밤을 멈추지 못할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30년 된 결혼 반지가 차가웠다. 하지만 조수석에 남은 그녀의 체온은 아직도 따뜻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차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마치 스스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아니, 내 무의식이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 새벽 2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샀다. 뜨거운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녀가 건네주던 그 온기를 떠올렸다. 작은 배려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내일 그녀를 만나겠다고. 커피 한 잔 하겠다고. 선을 넘겠다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다. 설렘.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착각일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내 택시를 불렀다. 이번엔 웃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또 비네요, 기사님. 그러게요, 비가 자주 오네요. 그녀가 말했다. 비 오는 날이 이제는 좀 좋아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비가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까. 비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 주었으니까.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 있었다. 그건 외로움이기도 부탁이기도 그리고 어쩌면 유혹이기도 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쿵쾅, 쿵쾅. 이렇게 빠르게 뛰어본 지 얼마만인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가까이 가도 될까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빗소리도 와이퍼 소리도 모든 게 멈췄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순간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다. 허락. 밤은 깊어가고 비는 계속 내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에 번졌다 사라졌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 아니, 정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다. 이 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30년 된 결혼, 20년 된 택시 기사 생활,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위험한 설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 위에 올려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아내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더라. 10년 전? 아니면 그보다 더? 기사님.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밤은 끝내지 말아요. 나는 대답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잡았다. 목적지 없는 이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다. 모든 밤은 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계속 달릴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강변도로로 접어들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빗물과 섞여 일렁였다. 반대편 강변의 불빛들이 물 위에 흔들렸다.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있었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가볍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다. 이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을 알았다. 기사님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그 단어가 차 안을 맴돌았다. 후회할까? 아마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도 후회 아닐까?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이. 우리는 계속 달렸다. 강변을 지나 한강대교를 건너 다시 반대편 강변으로. 끝없는 순환.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새벽 3시입니다. 아직도 밤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 이 곡을 드립니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됐다.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느리고 애틋하고 슬픈 멜로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고개를 시트에 기댄 채 그 옆모습을 보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이름도 모른다. 나이도 직업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게 있었다. 이 여자도 나처럼 외롭다는 것. 나처럼 도망치고 싶다는 것. 나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 저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눈을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진이요. 기사님은? 민수예요. 민수. 30년 만에 처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이상했다. 낯설었다. 하지만 새로웠다. 민수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기사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다.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의 벽. 나이의 벽. 결혼이라는 벽. 네, 수진 씨. 나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입 밖으로 나온 그 이름이 달콤했다. 수진, 수진.
수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차는 여의도 쪽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여의도는 텅 비어 있었다. 고층 빌딩들만이 차가운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을 지났다. 63빌딩이 보였다. 그 높은 건물이 비에 젖어 흐릿했다. 민수 씨,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말이에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5년. 나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치 피로가 담겨 있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식었어요. 사랑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외로워서 붙잡은 건지도. 그녀의 고백이 차 안을 채웠다. 요즘은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침묵이 저를 덮쳐요. 말없이 밥 먹고, 말없이 TV 보고, 말없이 잠들어요. 정확히 내 모습이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택시를 타요. 목적지 없이 그냥 움직이고 싶어서 멈추면 그 침묵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할 말이 없었다. 위로의 말도 조언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저도요. 내가 말을 이었다. 30년을 살았어요. 아내와. 처음 10년은 좋았어요. 아니,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 10년은 익숙해졌어요. 모든 게 아내의 얼굴도 목소리도 습관도 익숙해지니까 보이지 않더라고요. 투명 인간처럼. 그 다음 10년은요, 그냥 버텼어요.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힘도 없고, 그냥 관성으로 사는 거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여의도를 빠져나와 다시 한강대교로 향했다. 끝없는 순환. 도망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밤. 민수 씨, 네. 오늘 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을 수진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도요.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이 밤, 이 순간, 이 감정을 끝까지 가보기로.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비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다. 비는 우리를 감싸주는 커튼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에피소드 2편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